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복음과 교육, 계몽운동에 앞장서온 한국 YMCA가 100주년을 맞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YMCA가 나아가야 할 비전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최은원 기자입니다. 1914년 4월 개성 한영서원에서 조선기독교 청년연합회가 결성된 이후 한국 YMCA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기독교를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정신으로 받아들여 우리 역사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특히 청소년 리더십 양성에 힘쓰며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운동가의 산실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한국 YMCA는 국내를 넘어 세계 속의 YMCA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또 다른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YMCA는 시민사회 형성과 발전의 관점에서 한국 YMCA의 새로운 전망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YMCA 연맹 야마다 고에이 총무는 축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이 모두에게 의미 있으며 배움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Hope that this will be kind of a new findings in yourself when you go back to your YMCA. 3개의 섹션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공통적으로 평화를 위한 민족과 세계의 사명에 무엇보다도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한국 YMCA 100주년 기념사업회 서광선 대표는 한국 YMCA는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자부심을 갖고 활동했던 사회단체라며 국내와 세계의 번영, 그리고 지속적인 세계 평화를 구축할 의무가 있다는 이번 심포지엄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The future of Korean YMCA is here with us. I sincerely hope that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as a part of centennial celebration, will inspire us to move ahead with civil society movements for peace and life. 토론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응수 교수는 한국 YMCA는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민족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통일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 YMCA의 민족적 비전으로 통일을 꼽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운동이 뭔가 그런 것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죠. 아마도 남북 분단의 문제 또는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한국 YMCA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현재 전 세계의 흐름과 전망을 바탕으로 한국 시민사회 운동이 지녀야 할 방향성과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잉그리드 박사는 국제적 리더가 부재한 G0 상황에서 한국 YMCA의 세계적 비전은 균등한 힘의 분배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mpletely set back by more than a decade, any chance of the kind of collaboration we would need if we were going to achieve the vision of the Millennium Declaration. 한국 YMCA는 앞으로 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책임질 청년 지도자 양성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 청소년 스포츠 평화 페스티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전거 구토순례 등 다양한 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국 YMCA는 작년에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출범해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이라는 비전 슬로건을 내걸고 10대 비전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한편 한국 YMCA는 100주년 기념식을 열고 앞으로의 비전을 담은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은 한국 YMCA 100년을 담은 영상을 시작으로 100주년 기념포상 및 특별 공로시상,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 선포,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중일 YMCA 공동기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YMCA 안재웅 이사장은 평화만이 민족의 통일과 영원한 삶을 보장한다며 혼돈과 고통의 시대를 직시하고 이제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이 되는 새로운 여정을 떠나고자 한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세계 YMCA 요한 엘트빅 총무는 세계적으로 큰 힘을 불어넣고 있는 한국 YMCA가 앞으로도 현재와 미래 세대에 큰 복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념식에는 한중일 YMCA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중일 YMCA는 영토 분쟁과 과거사 인식 격차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불신과 증오가 아닌 우정과 대화로서 풀어나가길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YMCA 인사를 기리는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민족운동 부문에서는 독립운동가 고당 조만식 장로가, 전문 지도자 부문에서는 우란 김천배 전 YMCA 총무, 미래 지도력 부문에서는 양동화 동티모르 파견 간사가 수상했습니다. 바퍼 목사로 잘 알려진 최일도 목사가 과거 켈러 부대 대대장으로 활약한 부친 고 최희화 씨의 화랑무공 훈장을 특전사령부에 기증했습니다. 정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퍼 목사로 알려진 다엘 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의 부친인 고 최희화 씨는 6.25 전쟁 당시 켈러 부대의 대대장으로 활약했던 군인이었습니다. 비정규 첩보부대였던 켈러 부대의 특성상 관련 기록이 공개되지 않았고 세운 공로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참전 기록이 공개되면서 고 최희화 씨의 공로가 공식화돼 유족들에게 무공훈장이 전달됐습니다. 최일도 목사는 특전사의 날을 맞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4년 만에 수여된 아버지의 화랑 무공훈장을 특수전사령부에 기증했습니다. 최 목사는 훈장 기증은 어머니의 제안이었다며 어머니께서 훈장은 더 필요한 곳에 쓰이고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주실 상이 더 크다고. 최 목사는 아버지의 훈장 기증이 함께 피땀 흘렸던 동료들의 공로도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 군번 없는 군인들, 무명 용사들의 활약이 좀 더 온 국민들에게 많이 좀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생존자들이 다 국가 유공자가 되시고 또 저희 아버님과 같이 이런 그 마땅히 좀 나라가 인정하는 그런. 한편 훈장을 기증받은 특수전사령부 전인범 사령관은 감사의 말과 함께 기증식을 통해 선배들의 희생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여기 부대장으로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부대라도 최희화 선배님을 선배라고 모실 수 있다는 그것은 커다란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특수전사령부가 명실상부하게 그러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후배들로서 그 책임의 막중함을 잘 이해를 하고. 최일도 목사가 기증한 화랑무공 훈장은 특전사령부 영내 역사기념관에 전시돼 장병들과 부대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 포럼이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 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5일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발대식을 갖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발대식을 겸한 출범 예배를 드리게 되며 이어진 2부 기념포럼에서는 알렌과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의 입국을 전후한 초기 한국교회사를 비롯해 한국교회 미래과제 등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년 4월까지 활동하게 될 준비위원회는 임진각 평화기도회, 한국기독교 미래이슈 백서 발행, 기념예배, 학술대회 등의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특히 기념예배는 알렌 선교사가 입국한 날인 9월 9일 인천 내리감리교회에서 드릴 계획입니다. 준비위원회 한 관계자는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활동은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화해와 연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한때 이단성 논란을 불러왔던 인터콥 선교회에 대해 KWMA 세계선교협의회가 인터콥의 이단성 논쟁을 종결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일 인터콥 신학지도위원회는 최바울 대표가 지역교회의 불편을 야기한 점을 사과하고 있고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오해될 언급을 삼가겠다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며 이슬람권과 미전도 종족 지역에 활동하는 820여 명 선교사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논쟁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는 인터콥 선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단 지도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법인 이사장의 KWMA 강승삼 전 회장을 고문으로 예장통합 박종순 목사와 예장합신 김명영 목사를 보내 선교회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터콥 선교회는 이슬람 지역에서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선교와 최바울 대표 관련 이단성 논쟁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에 KWMA는 지난 2011년 신학위원회를 구성해 지도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2차 지도위원회는 지난해 예장합동과 합신총회가 정기총회에서 교류 단절을 결의한 후 다시 꾸려져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를 탈퇴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새 교단 창립을 본격화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재철 목사는 최근 일간지 광고를 통해 교단 창립 선언문을 발표하고 교회 모집에 나섰습니다. 창립 선언문에서 밝힌 교단의 특징과 주요 정강으로는 목회자의 정년이 없으며 목회자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한국교회가 연합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지금 새 교단을 만드는 것은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며 특히 교계 내에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목회자의 세금 납부, 세습과 관련한 사항을 전면에 내세워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홍 목사는 지난 2월 예장통합과 합동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 측과 함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을 사단법인으로 서울시에 등록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한 크리스천 학생이 캠퍼스 전도를 금지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토마스 넬슨 커뮤니티 대학에서 공개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전하며 토론을 펼쳐온 크리스천 파크 씨는 학교 측이 캠퍼스 내 전도 활동을 금지시켰다며 버지니아 동부 지역의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크 씨는 고소장에서 학교 당국이 전도를 금지하는 것은 말할 수 있는 자유와 종교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자유,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파크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자유수호연맹의 데이빗 해커 변호사는 자유로운 발언은 대학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학교 측은 정책을 제고해 학생들에게 제1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버지니아 지부도 파크 씨의 소송에 대해 지지하는 뜻을 밝히며 학교 내의 자유로운 생각 교류는 학생들이 받을 고등교육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 실천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합동총회와 서울시는 앞으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나눔 운동, 마을 공동체 사업과 사랑마을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오는 19일까지 제3회 스크랜턴 선교대상 수상자를 공모합니다. 스크랜턴 선교대상은 우리나라에서 개척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와 복음 전도, 교회 목회, 성서 번역 등에 헌신한 메리 스크랜턴과 윌리엄 스크랜턴의 신앙 정신을 기리고자 제정한 상입니다. 작은 교회 세우기 연합이 오는 10일 안양 복있는 교회에서 관계 전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 EM 세계회연구소 임정식 소장이 유용 미생물균인 EM을 소개할 예정이며 미래교육연구원 추현옥 목사가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태풍 하이엔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지역의 아동들에게 국내 유명 연예인들의 응원 메시지와 친필 사인이 담긴 드림노트를 전달했습니다. 월드비전 전지환 국제구호팀장은 드림노트가 아이들에게 큰 격려와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눈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 비로 12일째 이어지던 이상고온 현상도 한풀 꺾였는데요. 비는 새벽이면 모두 그치겠지만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춘천 영하 1도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 제주도, 남해 먼바다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오겠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날이 많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